먼저 금값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 한 주였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은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금뿐만이 아니죠. 금의 귀금속 형제, 은 가격도 새로운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갈까요? 김성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금빛 질주를 펼친 금 가격 어디까지 갔나요? 네, 이번 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수당 3,640달러 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 후반에는 상승폭을 일부 내주긴 했지만 주 초반에는 3,500달러 선을 돌파하더니 단숨에 3,60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 2,60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금 선물 가격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감세 발표 직후 3,400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이후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4K 한도는 6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은 선물 가격도 이번 주 온수당 42달러 선을 터치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4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30달러에도 못 미쳤던 올 초와 비교하면 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6%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원인부터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 등 경제 데이터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이자 자산인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금리 인하기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전문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금 자산 배분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콩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연준 이사의 과반 장악 발언 등을 통해서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 같은 상황은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대응력 약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연준을 향한 정치적 압력 움직임에 연준이 통화 가치를 지킨다는 신뢰를 훼손하고 달러 표시 부채 자산을 보유하는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 분위기인데 될 것 같다가 최근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것도 금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 중재에 나서면서 당초 이달 초까지를 3자 정상회담 추진 등을 위한 협상 시한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도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후속 협상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도 얽혀 있는데요. 만약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경우에는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면서 그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감세 정책으로 커진 재정 악화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전문가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이 재정 위험과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에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환경은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안전장치로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짚어주신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어떤 상승 사이클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의 경우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매입하는 추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연간 순매입량은 1,000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900톤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선 5년 평균치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71개 중앙은행 가운데
76%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TF를 통한 투자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관련 ETF의 금 보유량은 397톤 증가해서 202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금 가격 상승 요인들 짚어봤고, 그럼 은은 왜 오르는 건가요? 네, 은도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면서 산업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은을 핵심 광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구리처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가격 상승 전망에 은 관련 ETF에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순이입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더 갈까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당분간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미 국채 투자자들이 금으로 대거 이동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상반기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로젠버그 리서치도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수 행렬이 이어지면 4,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 또한 올해 말 온스당 3,675달러, 내년 말에는 4,250달러까지 상단을 열어뒀습니다. 은값도 비슷한 전망이 많은데요. 시티그룹은 앞으로 1년 내에 43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금값이 5,000달러 전망까지 나왔군요. 자,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기관 스톤엑스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에 모두 반영됐다면서 금값이 연말 3,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가격 상승 전망을 한 JP모건도 중앙은행의 매입이 금값의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연말 목표 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금 ETF에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지만 그 이후에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이냐도 관건인데요. 스위스 금거래업체 MKS 팜프의 전문가는 시장은 이미 연준의 2회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했고 3회 이상 인하될 경우 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이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면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선 이달 말 데드라인인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결국 안전자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